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간밤에는 미국의 시장이 아쉽게도 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여전히 쉽지 않은 올해의 시장을 우리 투자자들이 함께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항상 시장의 큰 변동성의 심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의 증시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이 되면서 결국에는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1일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54%가 다시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75% 하락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마이너스 0.72%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6월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 또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에는 전일 종가보다는 조금 더 상승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고, 현재 수치는 20과 30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은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정규장에서는 상승한 기업들과 하락한 기업들이 절반 정도로 나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하락한 기업들의 하락의 폭이 상승의 폭보다는 더 컸고요.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도 대체적으로 더 내려가려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국내장에서 관련된 두 가지 ETF는 모두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의외로 미국 테크 탑10 ETF는 플러스의 성과를 가져가고 있고요. 과연 장의 마무리까지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을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락한 흐름을 보였고요. 모두 마이너스 1에서 2% 정도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시간의 장에서도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들보다는 더 내려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역시 오늘 국내장에서 관련된 테마의 ETF들은 대체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일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의 ETF들은 역시 대부분은 좋지 못했던 흐름을 가져간 모습이고요. 시간의 장에서는 늘 그렇듯이 혼잡한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와 함께 클라우드와 사이버 보안 테마의 ETF를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 편인데요. 아쉽게도 오늘은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갈 것 같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를 살펴보면 다시 올라왔던 4100선의 지지선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언제든지 다시 4100선을 무너뜨리고 3800선을 향해서 내려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렇듯 다시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인플레이션인데요. 이제 패드의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되기도 하고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여파로 여러가지 우려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위기가 멈췄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도 이런 허리케인으로부터 스스로를 잘 방어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연준이 이번에 공개를 했던 경기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도 실제로 성장 속도가 둔화한 것을 명시를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졌다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패드의 도움은 당연히 기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언젠가는 금리 인상을 멈추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도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이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시장에는 좋은 현상은 아니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앨런은 자신이 예상을 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틀렸다고 하면서 실수를 인정하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더욱더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최상위 기술주 기업들에 대한 평가는 좋은 편인데요. 현재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고 최상위 기술주 기업들은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갈 힘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위기에는 늘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하는 의견들을 전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4차 산업의 미래는 기술주 기업들이 이끌고 갈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술주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을 때는 역시 기회로 보고
좋은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 또한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미국의 최상위 기술주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개별 종목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에 상장된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와 함께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를 항상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현재 평균적인 고점 대비 하락률은 작지는 않죠. 미국 팡플러스 ETF는 평균적인 고점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43% 정도 되는 모습이고요. 미국 테크 탑10 ETF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정도가 더 낮기는 하지만 현재 고점에서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33% 정도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최상위에 있는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주가 상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ETF뿐만 아니라 해외 ETF까지 살펴보자면 추가적으로 테마별 1등 기업에게 전방위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MVPS ETF나 미국의 초대형 성장주 기업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MGK ETF도 함께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다들 과거의 성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좋게 보고 있고요. 올해의 성과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하락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상위 기술주 기업들에 대해서 저 역시도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이유는 그런 최상위 기술주 기업들의 과거의 성과를 정리를 해서 살펴본다면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과거의 연평균은 S&P 500 지수는 물론이고 나스닥 100 지수와 반도체 지수들의 성과보다도 압도적으로 뛰어난 부분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4차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들인 만큼 더 좋은 성과를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최상위 기술주 기업들은 2015년도나 2018년도처럼 시장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높은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크게 회복을 하면서 더 빠른 회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최상위 빅테크 기업들이 가진 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별 기업이 아닌 ETF라면 항상 최고의 기업들에게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그만해야 할지 우리 투자자들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역시나 큰 장점이겠죠. 좋은 ETF를 선택을 했다면 꾸준히 수량을 모아나가는 게 우리 투자자들이 할 수가 있는 남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봉쇄는 조금씩 풀어지고 있는 데다가 중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로 부양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연준의 계속되는 강력한 긴축 정책과 함께 제발 빠르게 종료가 되었으면 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큰 걸림돌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시장은 계속해서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좋은 수익률을 바란다는 것은 정말로 큰 욕심인 것 같고요. 그저 다음 상승장을 위해서 꾸준하게 수량을 모아나가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그게 맞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항상 투자자분들이 직접 선택을 한 좋은 투자 종목을 믿으면서 좋은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